양보다 기억을 하게끔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거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양보다 이제 질이 중요하세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2번 썼나 봐요.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오타예요. 네, 양보다 질.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문제집을 한 번만 풀고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공부 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경험상 이렇게 설명회 때 오시는 분들은 분명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지금 약간 3초가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뭘 이렇게 자기 과목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메인 과목이. 네. 그래서 이제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우리 애들은 한 번만 풀고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쉬운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뭐 먹은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한 번 풀고 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틀린 거를 사골국 우리듯이 제가 이제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 얘기 드리고요. 공부는 이제 뭐다? 집중력. 그래서 집중력 키우는 방법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비고 지금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어떤 학교를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10개 일반고. 과중반을 포함해서 일반고. 자, 여기를 이제 깔고 있을 거니까 이 3개월 동안 제가 집중해서 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수학이지만 국, 영, 수, 과, 사, 한국사 6과목을 지금 1학년 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6과목을 다 1등급 나온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학교에? 제가 10개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좀 봤을 때 몇 명 정도 올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올 1등급. 네? 5등급 기준이에요? 네, 5등급 기준에서. 아,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학생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 친구 제가 고민 좀, 우리 친구, 얼굴 하얀 친구. 자, 올 1등급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예일여고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머리 긴 친구. 자, 찍어봐요. 3명? 1명? 비슷해요. 학교마다 편차는 있는데요. 3명에서 6명.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등급 제도에서요. 어느 정도 돼야 인서울 건대 라인까지 갈까요? 건국대. 2호선 진입하려면 5등급 제도에서는요. 평균이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 1.8. 오늘 설명에 다 까먹어도 되는데 1.8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카톡 푸사에다 쓰세요. 1.8. 이게 로또 같은 건데요. 이 숫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어떤 거 하나도 이질감이 없이 5, 1등급 나온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라 해서 시험이 쉽지?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이제 국어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수학이지만요. 국어가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수학은 2차 방정식 300문제 풀면 2차 방정식 어느 정도 내가 좀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어는 문학작품 100개 읽었어요. 그럼 문학작품의 대가가 되나요? 라고 말하기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문해력, 독해력은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단기간에 읽으려고 해서 빠르게 형성되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국어는 추론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국어 독서 지문을 읽든 문학 작품을 읽든 용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상상의 나를 펼쳐야 되잖아요. 추론하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영어 풀 때도 모르는 단어 건너뛰어도 해석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보다도 국어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안 하니까. 그래놓고 언제 공부해요, 국어 공부를? 일주일 전에. 그래서 내신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막 내용 정리한 걸 막 보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썸머리 해준 거. 그래가지고 막 그 요즘은 탭으로 막 깔끔하게 예쁘게 해준 그 썸머리 노트를 보고 있어요. 그럼 국어 점수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국어 점수 잘 올라요? 특히 고3 애들 왜 모의고사 9등급 제도에서는 4등급 이내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갔냐고 얘기를 자꾸 다들 하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꾸준히. 이게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꾸준히는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풀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켜주셔야 되냐면 고1 때 국어 시험은 문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애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또 되게 많은데 문법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을 골고루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맘때 말고는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문학작품 공부거든요. 왜 서점 가시면 문학작품 이만한 거 있죠? 그거 사주세요.
애들 싫어하겠죠. 근데 보상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만한 두꺼운 문학작품 책을 지금 읽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읽으면 내년 1등급 나와요. 이거 지금 안 읽으면 2등급 나와요. 상위 34%. 그래서 대학 가기 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문학작품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념어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애들이 되게 용감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어는 모르는 단어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근데 국어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에 뭐 고저 이렇게 나오면 높낮이란 뜻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창고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있었어요. 고3 국평이. 근데 고3 9월 모의고사에 그런 단어 나오는데 모른다고 그래놓고 찾은 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노하시게.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건 좀 찾아야 되는데 애들이 시간이 막 부족하고 이러니까 촉박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는 게 요거예요. 문학 개념어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게, 독서가 이제 요즘 말로 비문학인데 지문을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1, 12월까지 지금부터니까요. 지금 오늘 어머님들 되게 일찍 오신 거거든요. 9월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실 지금 공부하나요? 어때요? 지금 어때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 또 생각해봐 주세요. 뭐 할까요? 집에서 학원에 있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영역별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문법을 적진 않았지만 문법에 7을 떠는 아이들은 문법도 해주셔야 되고 1월, 2월에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일주일에 2개 정도 계속 풀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영어. 영어는 영포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지만 점검해 주시면 돼요. 영포자. 자,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 수포자만 얘기한 영포자도 있죠. 영포자는 언제 생겨요? 단어. 근데 왜 어학원이나 영어 단과 학원을 보내시면요. 항상 필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금 시켜놓고 단어 200개씩 감금 단어 암기. 그런데 어머님들 200개 외워보셨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죽어요. 그리고 200개요. 바로 까먹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또 거기 조교 선생님들이 쫙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시험, 제제시험, 제제제시험을 본 다음에 다 사진 찍어가지고요. 어머님들한테 카톡이 가요. 우리 아이는 1차 시험 몇 점이었고 2차 시험 몇 점이었고 3차 시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주에 아무도 몰라요. 조교 선생님도 모르고 그 아이도 뭘 외웠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수능 영어는 또는 내신 영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단어 테스트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1등급이지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게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단어를 몰라도 해석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왜 단어를 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자면은 공식 테스트예요. 공식 테스트 대회. 근데 공식을 안다고 수학 문제 다 풀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공부 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단어를 지금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솔루션이 좀 더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문, 문장의 구조를 알면 이 단어가 모르더라도 주변의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구문, 문장 구조 이게 돼야 독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단어 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단어 쓰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영문법 교재. 문법이 하나도 없으면 또 곤란해요. 애들이 이게 동명사인지 분서구문인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면 또 곤란하니까 영문법은 한번 쫙 정리해 주셔야 되고 고1 올라가면 문법 정리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 내신 범위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게 수학이랑 다른 게요. 수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모의고사로 가잖아요. 갑자기 얘가 막 노베예요. 개념이 없는데 얘한테 마더텅 사주시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런데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국어, 영어는 수학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국어, 영어는요. 수준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고지만 고3 국어 문제 풀릴 수 있고요. 고3 영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글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위화감이 없이 해야 내년 1학년 때 내신 준비가 돼요. 왜? 영어 내신 시험 범위가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학교 없어요. 지금 대성고 보내실 분 계시죠? 대성고등학교가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외부 지문 비중이 높아요. 외부 지문 몇 프로예요? 5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성에서 내신 1등급은 모의고사 1등급이란 뜻이에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 애들은 대성에서 1등급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저희가 영어 단어 외우기 시키겠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안 되겠죠. 그럼 안 돼.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어나 영어는 모의고사 공부를 꾸준히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수준별로 가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학은, 제가 이거 써놨죠? 이제 제가 척척박사 수학교육 박사니까, 저를 믿고, 좀 들어주세요. 전문가니까. 저는 이제 그 박사 논문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고등학생들의 수학 문제 이해에 대한 연구였어요. 제가 평생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소위 애들이 문제를 잘 풀려면 뭘 시켜야 되지? 재료가 지식이 있어야 되나? 자신감이 있어야 되나? 또는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평소에 이끌어낼 수 있게 추론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공부 중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수학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연결성이 짙은 과목이라서 쉽게 말해서 중학교 2학년 거 못하는 놈이 갑자기 중3 때 전교 1등 된다? 이건 곤란하죠? 중2, 중3, 고1, 고2, 고3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많은, 그러니까 수학 안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많은 학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중1부터 고3 중에? 미분적분이요? 아니요. 전 미분적분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어렵죠? 이 6년 동안?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수포자가 되지 않게 얇고 길게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2 때 뭐 배우냐면 도형의 닮음, 그거 기억나세요? 아싸, 사스 막 이런 거? 그 동네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물어보죠. A 닮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SS 합동 막 이런 거 영어 파티. 고기, 닮음 합동이 개념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문제 어때요? 우리 학생들 기억나요? 문제 오지게 어려워요, 도형이. 그러다가 중3쯤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삼각비, 피타고라스, 원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외심, 내심 막 이런 거는 다 중2 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중2 때 배운 게 언제 나오냐면요. 대수. 2학년 1학기 수학이 대수거든요. 대수에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 대수랑 미적분 원이 있죠. 수원수투. 대수에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요.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고 여기서 성질을 막 이용하는데 그때 제가 좀 곤란한 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했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 학생 필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든 간에 요거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식만. 그러니까 구글링 하시면 다 이런 거 나와요. 중2부터 중3까지 공식 총정리되어 있는 거 PDF 파일 딱 이러면 딱 나와요. 그래서 중2, 중3 때 나오는 도형 공식을 한 번쯤은 정리해 놓고요. 자, 중상위권 갈게요. 중상위권은요. 알아서 수학을 좀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둘 중 하나죠. 어쨌든 해피한 상황.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12월까지 공수 원투만 하면 따분합니다. 왜냐면 저희 베이스캠프도 수학 의대반, 스카이반, 아이비반 뭐 다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도 고2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3인데도 고3과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들마다 나간 선행 속도는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수학 원투 개념서를 한 번이라도 끝냈는가를 꼭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자, 학원에서 어머니 저 우리 땡땡이 공수원 3바퀴 돌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 3바퀴 돌았던 때를 생각하시면 무슨 교재로 나갔는지를 봐주세요. 자, 학원 선생들이 썸머리 노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프린트로 막 사실 요즘 선생님들이 자체 교재라고 하는 거 다 뻥이죠. 그 다 뭐예요? 딱 긁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말 꼬리말 다 지워가지고. 근데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세네요. 우리 선생님 마풀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 마풀이랑 마더텀 섞었어요. 얘들 다 알아요. 교과서 그 문제집 형태를 다 아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말하는 개념서는 뭐냐면 수학 교과서처럼 개념이 되게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좀 애들이 읽고 싶지 않게 생긴 거. 수학의 바이블이나 또 숨만큼 라우데?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자, 안 사셔도 돼요. 자, 그거.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추천드리냐면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항상 개념을 물어보는데요. 개념이 없어요. 선생님 전 수학 공부 못해요. 이런 애들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배운 개념을 말로 설명 못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피타고라스의 성질이 뭐야?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고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너 증명해봐 이러잖아요. 다 꿀먹은 벙어리 돼요. 의대반이든 기본반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내가 배운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배운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 갔으면 다 잘 돼요. 면접을 보러 가든 뭐라든 간에 수리노트를 보러 가든. 그리고 대수, 제가 여기까지는 최소한을 적은 거예요. 공식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 애는 이미 미적분은 미적분2도 다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나 수학 교과서 같은 걸로 개념서로 훑었는지를 꼭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까 자꾸 모의고사 중요하다, 예일여고 가려면 모의고사 중요한 학교다 라고 했지만 이 근간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전교 2등, 저희 학원에 그 대성고 2학년 전교 2등인 애가 있어요.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귀여워졌어요. 이제 푸바오 닮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불러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 1등급이에요. 9등급 제도에서. 당연히 다 1등급이죠. 전교 2등이니까. 근데 제가 뭘 충격받았냐면, 야 현우야 너 집에 가서 수학 끝나고 집에서 뭐해? 그랬더니 저 수학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요 수학 선생님이 썸머리 해준 거 그 칠판에 적어준 거 필기 해왔잖아요. 그거 읽고 문제 푸는데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전교 2등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개판이구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언제 우리가 그 뽀록이 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거품이 언제 거쳐지냐면 모의고사를 푸는데 고1, 고2 수학과 고3 수학은 차이가 있잖아요. 고1, 고2 모의고사는요 아무리 어려워봐야 다 풀었던 유형들이라서 사실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고1, 고2 수학 모의고사 만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요. 선생님 만점 어렵거든요 말했는데 보통 나와요. 근데 고3 모의고사는 전혀 다르죠. 고3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진정한 킬러거든요. 죽어봐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킬러를 풀 때는 항상 이 개념의 짜임새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런 걸 개무시하고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결론만 외운 아이들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증명의 아이디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증명의 아이디어, 그 증명의 어떤 결론을 내린 그 구조가 그대로 문제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그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강박관념을 갖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문과형인 친구들, 이거 약간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문과형의 친구들은 자꾸 사진 찍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자꾸 외워요, 통으로. 그러니까 고1까지는 버티는데 고2부터는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학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질문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너 이 줄에서 이 다음 줄 왜 넘어갔는지 알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특히 틀린 거 다시 풀 때 애들이 자꾸 하도 다시 풀면 그 부교재 제가 3번 풀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선생님 30쪽에 그 첫 번째 문제 정답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2번이에요 막 이러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 되려면 아이들이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근데 하위권은 제가 갑자기 공수원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중학수학도 안 되는데 무슨 공수원이에요? 중학수학 해야 돼요. 중학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학수학 총정리하고 공수원 개념서 1회독입니다. 자, 이제 수학은 저희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과학사회는 퉁쳐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통합과학, 통합사회 지지리도 공부 안 해요. 언제 공부하냐면요. 시험 일주일 전에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주일 전에 하는데요. 아니에요 소장님 저희 딸은 3주 전에 하는데 3주 전에 시험범위 확인이고요. 시험범위 확인한 다음에 덮어요. 그러면서 접어놔요. 여기까지 시험이다. 2주 전에 다시 열어요. 깜짝 놀랐어요. 용어가 너무 많아요. 한국사가. 다시 덮어요. 그래서 3일 전에 한 번 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막 거의 근대사까지인데 부여해서 못 넘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소장님 망했어요 막 이래요. 자기는 대학 다 갔대요. 그래서 자퇴하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통합과 통합사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당연히 과중반을 염두한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 통합과 원투 끝났겠죠? 제가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과학에서 소장님 제가 우리 아이 보내는 과학학원은 물화생지를 한 다음에 통합과학 원투를 해요. 물화생지를 한 다음에 통합과학을 해요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학원마다 철학이 다 다른데 저희는 그쪽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과거의 교육과정은 그렇게 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통합과학 원투가 과거에는 쉬웠으니까 고1 과학이.
근데 이제는 선정고등학교 제가 말씀 아까 안 드렸나요? 선정고등학교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만점자 51명이었어요. 객관식 만점자가. 그래서 서술형 채점할 때 되게 사악하게 해가지고 등급 간격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변별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2, 고3 수능 기출을 때려 박을 수밖에 없고 이 고1 때 배우는 통과 통사로 수능을 봐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처럼 공부시키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처럼 엄마 나 완자 그냥 한번 읽고 갈게.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자 1회 독은요 2등급 지름길이에요. 네, 2등급 받으려다가 3등급 때는 커리큘럼이 완자 한번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통합과학 1, 2 심화는 시켜주셔야 돼요. 요게 커리큘럼이 바뀐 분들은 지금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 1, 2를 한 다음에 물화생지를 가야지 물화생지하고 통과학 1, 2 언제로 가요? 그럼 통과학 1, 2를 막 3월에 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통합과학 1, 2에서 수능 기출이 나오는데 애들 못 풀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학원 안 보냈죠. 독학으로 갔죠. 근데 안 되니까 지금 학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1, 2 심화를 한 다음에 물화생지 개념을 훑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중반을 굳이 갈 게 아니라면 통합과학 1, 2 기출서까지는 끝내냐? 아니요. 아니요. 과중반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아니 예일여고가 과중반끼리 성적 산출인가? 아니 아까 좀 들으셨잖아요. 고교학점제는 신청은 아이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반 과중반 같이 가잖아요. 우리 아이 하위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원을 보내시든 EBS 강의를 듣게 하든 독학을 시키시든 간에 개념서와 기출서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고1 거는. 고1 거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디다. 그러면 고1 1년치는 하셔야 돼요. 왜 반학기는 안 되냐면요. 여름방학 2주예요. 여름방학 2주예요.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2주예요. 이렇게 눈 돌아보니까 벌써 2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서 1년치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포자 있나요? 우리 학생들? 사회 포기자. 왜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지금 그렇게 관심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국사만 보면 점수 안 나오는 애들 이거 분명 있어요. 10명 중에 2가족은 그러세요. 그래서 엄마 연도를 외워야 돼, 문물을 외워야 돼, 뭐 업적을 외워야 돼. 난 못 외우겠어. 이런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통합사회 1, 2 그냥 그 속성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그런 거 보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